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나침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은 24방위도로 되어 있으며 24방위도는 주역과 명리와 기문둔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선 주역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렸듯이 주역은 우리나라 역이고 태극역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편의상 주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주역이 이제 이렇게 구궁도로서 이렇게 돌아가는데, 주역이 이제 돌아가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지금 공부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자연방위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반의 원리에 의해서 주역을 이렇게 배치를 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나침판을 갖다가 현실에서 방위를 잴 때는 요거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지금 방위를 보면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되어 있는 이유는 자연적인 방위에서 북쪽은 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물을 여기다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을 올려놨다면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죠. 물은 결국은 이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은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면 불은 여기에 이 자리에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자연방위라 하고요. 실제적으로 지구는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는 도는데, 하루 이렇게 돌 때, 지구가 한 바퀴 돌 때 24시간이 걸리면 2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 것 같습니까? 지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갑니다. 한 1666km의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동서남북이 있고요. 요 간방은 이렇게 동이 이쪽으로 왔고 북이 이쪽으로 와서 동북이 되고, 여기는 동은 여기 올라가고 남은 여기 올라가서 동남이 되고, 남은 이쪽으로 가고 서는 서쪽으로 가서 남서가 되고, 서는 내려오고 북은 내려가서 서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 캐를 이렇게 보면, 주역 캐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외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그 주역 캐를 조금 쉽게 조금 외우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감캐인데, 감수캐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서 제가 설명을 이쪽에 미리 해놨습니다. 자, 1감수, 2곤지, 3진내, 4손풍, 5중궁, 6건천, 7태택, 8간산, 9리화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 캐를 보면 엄캐, 엄피가 있고 중간에는 이렇게 양캐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감중연이라고 합니다. 연은 이을 연자예요. 중간이 이어져 있다. 그리고 그러면 2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캐가 다 떨어져 있죠. 그러면 이 곤지는 곤삼절,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3번째,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볼까요? 자, 삼진내가 있고 진하련, 밑에가 이어졌다는 것이죠. 자, 4로 올라갈게요. 사손풍이고 손하절, 이렇게 보면 밑에가 떨어져 있다는 거죠. 네. 여기는 오중궁은 태극이고 엄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건천은 6건천, 건삼년, 세 개가 다 이어져 있다. 그 다음에 7태택, 7태택은 태상절, 이렇게 보면 위에가 떨어져 있다. 끊어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태상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팔간산, 간상연이로 되어 있죠. 위에가 이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리와, 리허중은 이렇게 중간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해서 캐를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요거를 외워 놓으시면 캐를 쓰는데, 캐를 이렇게 포진을 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앙은 항상 오중궁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태극의 자리입니다. 태극의 자리에서 태극에서 음과 양이 나왔죠. 그러면 음은
요쪽으로 내려왔고 양은 요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양은 양캐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 엄은 중간이 떨어져 있는 엄캐로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엄 속에는 엄만 있는 게 아니라 엄 속에는 양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소양이라 그러죠. 소양. 자, 엄만 있는 것을 태엄이라고 그러고요. 태엄. 엄이 다 엄으로만 되어 있는 걸 태엄. 자, 엄 중에서 양이 이렇게 나온 것을 소양이라 그러죠. 자, 태엄은 엄과 엄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태엄, 겨울이라 그러고요. 자, 엄에서 양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소양, 즉 봄이라고 그러죠. 자, 양은 이렇게 보면 양캐와 양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가서 태양이라 그러고요. 요건 여름캐고, 그 다음에 양이지만 엄이 이렇게 나온 거, 엄이 하나씩 올라간 것을 소엄이라 그러죠. 이걸 가을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 체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한의원에 가면 사상 체질이라 그러고, 사상의학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사상 체질과 사상의학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주역, 태극력에서 나온 겁니다. 사상이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씩, 요 두 개씩 나간 것이 요 8캐가 되겠습니다. 요 8캐가 이렇게 여기서 나간 것이 요래 8캐가 되고요. 왜 주역을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 나침판 속에는 주역과 그 다음에 명리학과 기문둔갑이 천인지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역은 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침반의 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인에 해당되는 명리학 중에서 명리의 천간과 그 다음에 12띠가 어떻게 포진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명리로 넘어가기 전에 주역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한 것 같아서요. 가족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가족관계가 왜 중요한가 하면 내가 사는 집이 단독주택에서 살든 아파트에서 살든 누구든지 출입문으로 다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출입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출입문에 따라서 아픈 사람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그 집안이 크게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출입문은 우리 몸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입에 해당이 됩니다. 호흡에 해당입니다. 호흡.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입으로 음식을 못 먹는다든지 호흡을 할 수 없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이 다 아프거나 망가지거나 우리 몸을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지경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가족관계는 매우 중요한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소나절, 리어중, 곤삼절, 이렇게 태상절 이렇게 기역자 부분은 절로 이루어졌죠. 태상절, 곤삼절, 소나절 이렇게 기역 부분. 이렇게 기역 부분. 자, 요게 엄에 해당됩니다. 즉 엄마, 큰딸, 둘째딸, 막내딸. 자, 여자에 다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 자, 건삼년, 감중년, 간상년, 진화년 이렇게 니은자로 된 거, 이렇게 니은자로 된 거는 다 남자에 해당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막내 아들, 첫째, 둘째, 셋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나침판으로 출입문을 볼 때, 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아버지 자리로 들어가죠? 그러면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고요. 자, 이쪽으로 출입문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잘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큰아들이 잘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요 출입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막내딸이 잘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엄마가 잘 되는 것이고, 이쪽으로 가면 둘째 딸 이렇게 했다면 큰딸, 장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족관계는 굉장히 나침판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잘 봐두시고요. 사상 체질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기 때문에 사상 체질을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자, 음은 차갑거나 추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양은 따뜻한 거나 더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에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음양으로 돼서 태음, 소양이 이렇게 됐죠. 태음은 이렇게 보면 우리 몸의 신체 부위에서 단전, 즉 배꼽을 밑으로 밑에 하체와 상체가 다 하체도 차갑거나 추운 사람, 상체도 차갑거나 추운 사람은 태음인에 해당이 되고요. 자, 하체가
추운데 상체는 따뜻한 사람은 소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하체가 따뜻하고 상체도 따뜻하거나 하체 상체가 다 더운 사람은 태양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체는 따뜻한데 상체는 차가운 사람, 손은 차가운 사람, 발은 따뜻하고 이거는 소음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상 체질에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기억을 해두거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는 사상 체질만 얘기하려고 그래도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러면 너무 지루하겠죠. 나침판을 하면서. 그러면 나침판에서 중요한 음양 오행은 또 어떤 오행, 명리의 오행 부분은 어떻게 나침판에서 적용되는지 그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의 원리, 명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침판은 이래 원판으로 되어 있죠. 원판으로 되어 있는 거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침판이 여기 원판으로 되어 있는데 연판에 포진하는 것은 먼저 땅의 기운을 살펴보는 것이, 체크해 보는 것이 나침판이죠. 그러면 먼저 뭐를 여기다 포진을 하는가 하면 명리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지지 12개가 있는데 먼저 포진을 하는 것은 정방위만 먼저 포진을 합니다. 좌오, 묘유, 즉 정북, 정동, 정남, 정서를 먼저 포진을 합니다. 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글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문으로 할게요. 좌오, 묘유를 먼저 포진을 하고요. 여기 좌, 오, 묘, 유 이렇게 사정방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요거를 먼저 포진을 하고 그냥 쉽습니다. 이게 우리 12방이 그냥 12띠를 그냥 그대로 포진을 합니다. 이렇게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를 먼저 포진을 합니다. 하늘의 천간의 기운에 요 10개를 포진을 합니다. 지지 12개를 먼저 포진을 하고 그 다음 하늘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포진을 하는데 포진을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사정방 좌우 묘유만 남아있죠? 동쪽에서부터 먼저 포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여기는 남이고 여기는 북이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방위는 실제의 나침판과의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지금 자연방위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는 물인데 물을 여기다 올려놔도 내려오고 불을 여기다 올려놔도 불을 여기다 놔도 불은 다시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구가 한 바퀴씩 이래 돌 때 자전을 할 때 실제적으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도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구는 돌면서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쪽에서부터 천간을 한번 포전을 해보겠습니다. 갑을은 목이고 병정은 하고 무기는 토고 경신은 금이고 임계는 수입니다. 그러면 이 동쪽 목은 묘는 목이거든요. 갑을을 포진을 해보겠습니다. 자, 화는 병정이죠. 자, 토는 중앙이에요. 자, 무기는 중앙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 무기 중앙 태극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어 26자의 바코드에서 마지막 미국이 여기에 들어갔다 그랬죠. 여기 뭐예요? 들어간 자리가 무기. 미국이 무기 장사로 먹고 살고 있죠. 무기. 무기가 여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경신은, 그 다음에 임계, 지지 12개가 먼저 포진이 되고, 그 다음에 천간 10개가 무기는 중앙에 들어가고, 요렇게 포진이 됩니다. 갑묘월, 병오정, 경유신, 임자계, 요렇게 포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좀 더 보기 쉽도록 여기서 완성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정방을 먼저 포진을 하겠습니다. 자, 오, 묘, 유 이렇게 사정방을 먼저 포진을 했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임자계가 들어갔죠. 여기서 임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갑을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병정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경신이 들어가고요. 자, 요게 지금 이렇게 사정방이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간방만 남았죠. 여기에 간방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를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이라는 한자 주역의 K 이름만 씁니다. 여기서 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곤을 쓰고 여기는 건을 쓰고 여기는 손을 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축인이 들어왔죠.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그러면 요 24방위가 지금 다 나왔지 않습니까? 24개의 방위는 왜 어떻게 해서 24개의 방위가 나왔는가 하면, 자, 태극이 이렇게 구궁도에 태극이 돌아갔는데 태극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양이고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음인데, 양캐가 이렇게 보면 12개, 음캐가 12개, 도합 24개의 바코드가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나침판도 24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인지로 했으니까 모든 것은 천인지로 만들어져 있다 그랬죠. 천인지를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천인지 이렇게 2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항상 자오묘유 이렇게 자오묘유 사정방을 먼저 이렇게 하고 한 칸씩 이렇게 건너뛰었죠. 12지지 12방위를 포진을 합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렇게. 그리고 간방은 이렇게 동북, 이렇게 글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냥 글자를 두 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간이라고. 간, 여기는 곤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여기는 건이라고 표시를 하고 여기는 손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는 이렇게 보시면 자는 물이거든요. 물은 여기 이렇게 보세요. 임계가 있죠. 물은 이렇게 임계가 있죠. 그러면 임계를 여기다 넣습니다. 개를 넣고 그 다음에 목은 갑을이기 때문에 갑을을 여기다 넣습니다. 갑을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화는 병정을 여기다 넣고요. 토는 요 중앙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금은 경신을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24개의 나침판에 방위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나침판으로는 뭐를 할 수 있느냐. 나침판은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아니면 아파트 아니면 뭐 상가터, 가게터 이런 것이 출입문이 과연 이것이 생기, 좋은 기운을 가지고 내가 출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 나침판을 좀 더 세밀히 봐서 그것이 대공망과 소공망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